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146페이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코르크 마개를 관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코르크 마개를 관찰한 그림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훨씬 더 잘 보이시겠지만 작은 구멍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들이 작은 방과 같은 모습으로 모여 있다고 해서요. 수도사가 살던 방에 비유해서 셀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사람이 바로 로버트 훅인데요. 최초로 세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훅이 되겠습니다. 이 세포들로 대부분의 생명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개미부터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동물, 식물, 구분 없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은 크게 4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5개의 권으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외권까지 포함해서 5개의 권으로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4개만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생물은요. 동물, 식물들이 모여서 생물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생물권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4개의 권 중 하나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거냐? 도대체 생명 시스템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거부터 파악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프린트물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프린트물에도 선생님이 잘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한번 다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 시스템이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생명체 하나하나의 생명들을 모두 우리 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사람 한 명 모두 다 각각의 생명 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 시스템들은요, 즉 모든 생물들은 세포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죠? 그리고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뭐였죠? 그래요, 뉴클레오타이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체는 세포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는데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원세포,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그리고 다세포와 단세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중 첫 번째 다세포와 단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요, 하나의 세포로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반면 사람이나 고양이, 강아지 이런 큰 덩치를 가진 생물들, 식물 포함이죠. 네, 나무도 있고요. 이런 생물들은요, 우리가 세포가 많다고 해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다세포 생물은요, 세포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조직된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방금 전에 세포의 개수에 따라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을 구분지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원핵과 진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원핵 세포는요, 원시 형태의 핵을 가진 세포란 뜻입니다. 이 원핵 세포는요, 세포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진핵 세포랑 다르게 뭐가 하나 없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핵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안 보여요? 핵이 보이지 않죠? 네, 원핵 세포는 핵이 없는 세포입니다. 핵막이 존재하지 않고요. 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
DNA가 바로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진핵세포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핵이 이렇게 존재한답니다. 이 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DNA와 유전 정보를 굉장히 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 외우기 쉽게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핵세포는 핵이 없어서 핵을 원핵, 진핵세포는 핵이 찐해서 잘 보내, 잘 보여. 그래서 찐핵으로 외워주시면 좀 더 외우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생명체 유기적 구성 체계를 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146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으로 잘 나타나와 있는데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이면 생명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책 페이지 146페이지에 교과서 내용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되겠네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체는 모두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요, 하나의 세포로 생명활동을 유지하지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며 하나의 개체가 된답니다. 개체는 세포가 단순히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부터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생명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요 내용은 책에 없으니까 꼭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조직은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근육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육 조직. 자, 근육 조직은 근육 세포들이 모인 조직이에요. 이 근육 세포들이 모인 조직이지 여기에 신경세포가 들어간다든가 감각세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야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개체들이 쭉 모여서 우리는 생물권, 우리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4개권 중 하나인 생물권을 이루고요. 이 생물권과 나머지 3개권, 지권, 수권, 기권이 모여서 지구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선생님이 이 표를 같이 넣어놨어요. 표에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있는지 동그라미와 X를 표시를 해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핵은요,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고 식물 세포에도 존재합니다. 세포막은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고 식물 세포에도 존재해요. 세포질 둘 다 존재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둘 다 존재해요. 소포체 둘 다 존재하고요. 리보솜도 둘 다 존재합니다. 엽록체는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어요. 세포벽도요, 동물 세포에는 없고요, 식물 세포에만 있어요. 액포도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답니다. 이걸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책 147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프린트물에 있는 설명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핵부터 보겠습니다. 동물세포에 여기 있는 핵과 식물세포에 있는 핵이죠. 이 핵을 보시게 되면요, 유전물질인 DNA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뇌가 있는 것처럼 세포에서도 이 생명활동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위가 존재하는데요. 그게 핵입니다. 그런데 세포는요, 주변 물질과 이렇게 구분되는 울타리가 존재를 하죠. 그걸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주변과 구분짓게끔 하는 요게 바로 세포막이 됩니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요.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게 역할이죠. 그 다음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핵과 세포막 사이에 여유 공간 있죠.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은요, 핵과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영양분과 노폐물이 들어있으며 세포 소기관이 분포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 하나씩 나오네요. 미토콘드리아.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들 만약 핫도그처럼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핫도그처럼 생겼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업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여러분, 근데 유기물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요. 유기물은 탄소가 포함된 물질을 얘기를 해요. 반대로 무기물은 뭐였죠? 그래요. 탄소가 없는 물질을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기물 뭐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그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바로 유기물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름진 주머니 같은 부위가 보일 겁니다. 여기를 소포체라고 하고요. 이 주머니 옆에 작게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리보솜이라고 해요. 이 둘은 서로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핵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DNA가 있죠. 이 DNA는요, 설계도예요. 설계도니까 핵 안에 존재해서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럼 설계도를 보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 설계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DNA를 바탕으로 RNA를 만듭니다. 이 RNA를 만들어서 세포질로 보내게 되면 리보솜, 여기 말씀드렸던 작은 점 같은 것들, 이게 전부 다 리보솜이에요. 이 리보솜이요, DNA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RNA를 읽고서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했어요. 여러분, 라면을 끓였어요. 근데 라면을 끓였다고 해서 이거 책상 위에 바로 붙진 않잖아요. 그릇을 놓고 책상 위에 붙죠. 그죠? 그러면 라면이 단백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라면을 끓였다는 건 단백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들었으면 라면 그릇에 담아줘야 되죠. 그래야 어디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이동시키고 수송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핵 옆에 주머니처럼 존재하는 바로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소포체. 그 다음 이제 좀 더 식물세포의 친화적인 부분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죠. 엽록체. 엽록체는요,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광합성을 해서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가 되는데요. 이 엽록체 덕분에 식물들은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식물세포에만 있는 이 두꺼운 벽 보이시나요? 네, 이걸 우리는 세포벽이라고 해요. 세포벽은요, 세포막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액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액포 혹시 찾으셨나요? 그림에서 액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래요. 여기 보면 투명한 젤리 같은 부분 보이죠? 혹시 친구들 중에 식물이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말을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없죠. 맞아요. 식물은요, 식물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요. 유기물뿐만 아니라, 딸기 같으면 딸기 향이 나는 물질을 만들고요. 사과는 사과향. 그리고, 인삼이나 산삼 같은 건 사포닌 같은 쓴맛이 나는 몸에 좋은 성분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곳이 바로 어디냐? 영양소와 노폐물이 쌓이는 곳이 바로 액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액포에 있는 성분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식물을 채취를 하고 먹기도 하는 거죠. 자, 우린 지금까지 다양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책 147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페이지 수술 확인하기 보시면요. 생명체는 뭐를 기본 단위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 세포벽, 엽록체,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액포까지. 액포까지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액포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 세 가지가 세포벽, 엽록체, 액포인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프린트물을 하나만 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세포 소기관의 구분에서 밑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얘기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액포 있고요. 세포벽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죠. 엽록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포 소기관들은요. 막이 있는 게 있고 막이 없는 것들이 또 존재를 해요. 이중막으로 구성된다. 막이 2개인 이중막으로 구성되는 애들이요. 3가지 있습니다. 핵과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뭐냐면 엽록체 되겠습니다.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 핑미 노래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핑미엽이었잖아요. 요거를 좀 바꿔서 불러서 핵미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일막, 막이 하나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은 뭐가 있냐면요. 세포막, 소포체, 액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이 아닌, 막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세포 소기관들이 또 있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리보솜, 세포벽,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 그렇습니다. 세포질까지가 바로 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